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실에서 벌어질 법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로 68세 정분이 할머니와 70세 이종철 할아버지, 그리고 40세 아들 민호의 감동적인 경험담입니다. 일부 인물지명 사건은 극적 구성을 위해 변형했습니다. 30년째 홀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분이 할머니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평범했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반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과연 이 두 노인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늦은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후 6시 서울 신림동 재래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 68세 정분이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30년째 운영해온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픈 허리를 구부리며 바닥을 닦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분이야, 오늘도 수고했어. 옆 가게에서 생선을 파는 70세 김말순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분이 할머니와 함께 이 신림동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온 진정한 동지이기도 했죠. 말순이도 고생했어. 내일 봐. 분이 할머니가 마지막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정분희 씨 맞으신가요? 분이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70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깔끔한 남색 점퍼를 입고 정중하게 모자를 벗으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 청년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종철입니다. 40년 전에 잠시 인연이 있었던 이종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분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3년 봄, 비 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그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28세였던 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30세의 종철은 택시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종철 씨? 네, 맞습니다. 40년 만이네요. 분이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사랑의 얼굴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따뜻한 미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택시 운전을 40년 하면서 이 신림동 시장에 자주 왔거든요. 몇 번 뵌 것 같았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오늘에야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종철 할아버지는 사실 6개월 전부터 이 시장에 분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분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더라도 반갑지 않게 생각할까봐 망설였던 것이죠. 말순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분이야, 저 할아버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오래된 인연인가 봐. 분이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첫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28배 처녀처럼 수줍어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알던 분이에요. 종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희 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가끔 뵐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궁금했던 안부를 묻고 싶어서요. 분이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 민호는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림동 주택가 골목길, 분이 할머니가 장 보던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아직도 종철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 도착하자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세 아들 민호가 계단에 앉아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분이 할머니의 외아들로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변변한 직장 없이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 밥은 언제 해줄 거야? 민호야, 또 술 마셨니? 낮부터 이러면 어떡해? 민호가 짜증스럽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말고 돈 좀 줘. 친구들이랑 사업하는데 미천이 필요해. 또 무슨 사업? 지난번에 준 5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좀 잘못됐어. 사기를 당했다고. 이번엔 확실해.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분이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지난번 사업도 사실 카드빚이었잖니. 엄마도 다 알아. 또 화투판에서 돈 잃고 와서는 사기당했다고 하고.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래?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번엔 진짜 사업이라고. 민호야, 엄마가 언제부터 어제 오늘 너를 봤니? 내가 도박하러 가면서 친구들이랑 사업 얘기한다고 하던 거 다 알고 있어. 믿고 싶어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민호야, 엄마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써서 몇천 원씩 벌어서 모은 돈인데. 나 말고 누가 엄마 돌봐줄 건데. 이번엔 정말 확실한 사업이라고. 분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우리 생활비야. 더 이상은 줄 수 없어. 민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날 믿지 않는구나. 나중에 몇 배로 갚을 건데 왜 이래? 민호야, 그런 말 벌써 몇 번째야.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호가 화를 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홀로 현관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아이의 도박 버릇은 언제쯤 고쳐질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거실에 혼자 앉아 저녁을 차리던 분이 할머니의 마음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만난 종철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아들 민호의 차가운 등 돌림. 이 두 가지 현실 사이에서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분이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종철 씨,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내 상황이 이래서 미안해. 이틀 후 오후 분이 할머니 집 거실에는 66세 친구 이선자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선자는 분이와 같은 신림동에서 자란 소꿉친구로 현재는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강남으로 나가버린 상황이라 가끔 분이를 찾아와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분이야,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분이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며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를 만났어. 친구? 어떤 친구?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남자분인데 40년 전에 알던 분이야. 선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선자는 평생 분이를 질투해 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분이가 자신보다 예뻤고 결혼도 먼저 했고 남편도 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그래도 반찬 가게로 생계를 꾸려가며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야, 분이야. 너 정신 차려.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야? 연애까지는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나 하는. 분이야, 착각하지 마. 남자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거야. 특히 우리 같은 과부한테 다가오는 남자들은 10중 8구 돈 보고 오는 거야. 분이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분 같지는 않은데. 분이야, 너무 순진해. 너 반찬 가게에서 30년 동안 모은 돈 있잖아. 그리고 이 집도 4명이고 혼자 사는 과부가 재산 있다는 소문 벌써 신림동에 났을걸? 선자의 말에 분이 할머니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정말 종철 씨가 자신의 재산을 알고 접근한 걸까요? 40년 전 그 순수했던 청년이 이제는 계산적인 노인이 된 걸까요? 그리고 분이야, 민호는 어쩔 거야? 엄마가 남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기는 뒷전이라고 삐질 텐데. 민호는 아직 말 안 했어. 선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이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민호가 요즘 상태가 안 좋잖아. 술도 많이 마시고 돈도 자꾸 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엄마까지 다른 남자한테 관심을 보이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분이 할머니는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선자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선자야, 그래도 한 번 더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분이야, 정말 조심해.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우리 나이에 사랑 타령하다가 재산까지 날리고 자식까지 잃으면 어쩔 거야? 선자가 돌아간 후 분이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늦은 사랑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의 충고와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분이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종철 씨가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선자 말처럼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저녁 8시 신림동 시장 근처 조용한 골목길. 분이 할머니와 종철 할아버지가 나란히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종철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이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종철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 아래서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지함과 함께 오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15일. 기억나세요? 분이 할머니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이 남편이 교통사고 난 날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응급실까지 태워다 준 택시 기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 종철 할아버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그 택시 기사님이? 네. 그때 병원 응급실 앞에서 혼자 우시던 모습을 보고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종철 할아버지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분이를 태우고 응급실에서 남편의 수술을 기다리며 울고 있던 그녀를 지켜봤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니 40년 전부터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 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힘든 일은 없으신지, 20년 넘게 안부가 궁금했어요. 분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분희 씨를 그냥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종철 씨, 정말 고마워요. 그때 종철 씨가 아니었다면 남편을 제때 병원에 모시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40년 전 첫사랑과 20년 전 은인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기적 같은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운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만남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분희 씨, 지금이라도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살아오셨을 텐데.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선자였습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두 사람이 가로등 아래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숨어서 지켜본 것입니다. 저 둘이 저렇게 가까이. 진짜 심상치 않네. 이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선자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함께 뭔가 방해하고 싶은 아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분희 할머니는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민호야, 뭐 하는 거야? 40세 아들 민호가 거실 서랍과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술에 취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급한 일? 민호야, 또 돈이 필요한 거야? 엄마, 그냥 통장 좀 달라고. 내일 모레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나.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종철 할아버지였습니다. 분희 할머니와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벨을 누르자 분희가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분희 씨, 안녕하세요. 민호가 술에 취한 채로 종철 할아버지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저는 이종철입니다. 어머니와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 아, 그 남자구나.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종철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한테 잘해주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와 오랜 인연이 있어서. 민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연? 40년 전 얘기로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엄마 돈은 제가 물려받을 거예요. 할아버지 같은 외부 사람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민호야. 바로 그때 분희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민호가 흥분해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엄마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 살면서 모은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분희 할머니는 아들의 말과 며칠 전 선자의 충고가 겹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종철 씨가 자신의 재산을 알고 접근한 걸까요? 종철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어머니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인연이요? 40년 전에 잠깐 아는 사이였다고 해서 지금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분희 할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종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강한 반대와 친구의 경고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종철 씨, 잠시 나가주세요. 아들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 종철 할아버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분희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분희 씨, 오해를 푸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종철 할아버지가 나간 후 민호가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남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분이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종철 씨가 돈 때문에 접근한 걸까요? 아니면 민호가 질투 때문에 과민 반응한 걸까요? 그날 밤 분이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신림동 경로당에서 열린 작은 잔치. 이선자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 성격이었는데 오늘따라 더욱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야들아, 우리 분이가 요즘 완전 딴 사람이 됐어. 왜? 무슨 일 있어? 남자가 생겼어. 택시 운전하는 할아버지래. 분이가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아들도 안 챙긴다더라. 정말? 분이가? 진짜 의외네. 경로당에 모인 동네 할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세 박영숙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분이와 같은 신림동 주택가에 살면서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선자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야, 분명 분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 분이가 반찬가게 30년 하면서 돈 꽤 모았거든. 그리고 집도 분이 명의고. 어머, 그래. 그럼 조심해야겠네. 맞아. 우리 나이에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서 잘해준다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지. 선자는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나만 혼자 늙어가는데 왜 분이만 행복해져? 내 남편은 일찍 죽었는데 자식들은 강남 가서 안 오는데 분이는 늦은 나이에 사랑까지 찾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신림동 일대로 퍼져나갔습니다. 68세 김옥분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분이와 시장에서 가끔 만나는 사이로 분이의 성실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신중하고 조심성 많은 사람이잖아. 하지만 선자가 더 자극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밤에 남자랑 같이 걸어가는 거 말이야. 둘이 완전 다정하게. 경로당에서 튄 말은 카톡 단체방을 타고 저녁 장마당 상인들 입으로 번졌습니다. 사실 선자는 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을 일찍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분이만 늦은 사랑을 찾는다는 게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이 소문은 결국 분이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옆가게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입니다. 분이야, 동네에서 내 얘기가 나오더라. 괜찮아? 무슨 얘기? 그냥 남자분과 사귄다는 소문이 좀. 별것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분이 할머니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연애 소문이 난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아들 민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분이 할머니를 민호가 화가 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민호야, 그게 무슨. 엄마가 남자랑 사귀신다는 얘기 동네 사람들이 다 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민호는 실제로 동네 친구들에게서 어머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같이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내 엄마 남자친구 생겼다며 하며 놀려댔던 것입니다. 엄마가 그 할아버지 편이면 저는 집 나가겠어요. 택시 기사한테 우리 재산 넘겨줄 거면 저는 필요 없죠. 분이 할머니는 아들의 강한 반대와 동네 시선 사이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종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철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이쯤에서 마음 정리해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동네 시선도 부담스러워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전화기 너머로 종철 할아버지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희 씨. 분희 씨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분희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종철 씨가 정말 진심이었는데 내가 너무 겁쟁이인가? 전화를 끊은 뒤에도 종철은 한동안 신림동 시장 골목을 떠나지 못했다. 멀찍이서 간판 불이 꺼지는 시간을 지켜보고서야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분희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와 그리움에 시달렸습니다. 2주 후 새벽 4시 분희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호 어머니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에 분희 할머니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급히 걸치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희 민호 모르시면 문 안 열어드려요. 할머니, 저는 박성구입니다. 민호가 제게 빚을 졌는데 2주째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왔어요. 분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민호의 어깨를 꽉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성구는 신림동 일대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채업자로 덩치가 크고 험한 인상에 팔뚝에는 용 문신까지 새겨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입술 끝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성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양반이 저한테 3천만 원 빚을 졌어요. 화투에서 잃은 돈인데 2주째 잠수 타더라고요. 3천만 원? 분희 할머니는 그 큰 금액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모은 돈도 그 정도였습니다. 성구가 협박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만 빌려갔어요. 그런데 화투에서 따겠다고 계속 더 빌리더라고요.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결국 3천만 원까지. 민호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따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계속 잃어서. 민호야, 내가 사업한다고 한 돈이 모두 도박이었구나. 엄마, 미안해요. 친구들이 돈 쉽게 벌 수 있다고 해서 한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성구가 거실을 둘러보며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값이 얼마나 될까요? 신림동 이 동네면 5억은 될 텐데. 아니면 다른 재산이라도 있으시면. 우리 집을 왜? 3천만 원에 이자까지 붙으면 4천만 원이에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하루에 50만 원씩 이자가 붙어요. 분희 할머니는 아들의 처지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오후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돈을 못 구하시면 민호 씨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분희 씨, 무슨 일입니까? 종철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종철 씨, 어떻게 여기에?
집 앞을 지나는데 큰 소리가 들려서 혹시 위험한 일이 있나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종철 할아버지는 분이와 연락을 끊은 후에도 매일 밤 이 집 앞을 지나다니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새벽 4시쯤 이 길을 걸으며 분이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이상한 일은 없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성구가 종철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누구세요? 이 집과 무슨 관계라도? 종철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가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족? 성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돈이나 있어 보여요?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구가 종철 할아버지의 낡은 옷을 보며 계속 조롱했습니다. 택시나 몰던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때 민호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종철 할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여기 나타나요?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민호야. 엄마,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복잡해졌잖아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정신 팔려서 저는 뒷전이 된 거 아니에요? 종철 할아버지는 민호의 원망 섞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신다. 성구가 시간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자, 가족회의는 나중에 하시고 할머니 결정하세요. 돈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이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위험한 순간에 종철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키려고 온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연락을 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험한 순간에는 달려와 준 것입니다. 성구 씨,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돈을 구해보겠어요. 오후 6시까지요. 그때까지 안 되면 민호 씨는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해요. 성구가 협박을 남기고 민호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종철 할아버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민호는 여기 두고 가세요. 할아버지가 뭔데 그런 소리 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후 6시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민호 대신 가겠어요. 분이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철 씨 안 돼요. 성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서신다면 오후 6시 약속 잊지 마세요. 성구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챕터 8 용서와 새로운 시작. 성구가 떠난 후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분이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진짜 조금만 하려고 했어요. 200만 원만 따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돈 다 갚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2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된 거야?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잃으면 딸 수 있을 것 같고 또 잃으면 더 큰 판에서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고 종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도박은 그런 거야. 절대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어. 할아버지는 뭘 알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민호야. 분이 할머니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종철 씨가 너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할 말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종철 할아버지가
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분이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종철 씨,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집을 팔면 돼요. 제 집도 신림동에 있는데 작지만 2억 정도는 될 겁니다. 분이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종철 씨 집까지 팔 수는 없어요. 분이 씨, 저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노인이 뭐 그리 큰 집이 필요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선자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나가려다가 분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온 것이었습니다. 분이야,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아까 무서운 사람이 나가는 걸 봤는데. 선자는 종철 할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이 할머니가 선자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 민호가 도박으로? 선자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분이와 종철을 갈라놓으려고 소문을 퍼뜨리고 질투심으로 분이의 행복을 방해했던 일들 말입니다. 분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선자가 갑자기 울먹이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질투심 때문에 너랑 종철 씨를 갈라놓으려고 했어. 경로당에서 이상한 소문 내고 사람들한테 종철 씨가 너 재산 노린다고 말하고. 선자야, 종철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내가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 내 남편은 일찍 죽었는데 자식들은 강남 가서 연락도 안 하는데 너만 늦은 나이에 사랑까지 찾고. 선자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외롭게 사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정말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분이야. 정말 미안해. 분이 할머니가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야, 친구니까 걱정해 준 거 알아. 이제 됐어. 아니야, 안 됐어. 내가 너희를 갈라놓지 않았다면 민호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종철 씨가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줬다면. 종철 할아버지가 선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자 씨,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민호를 도와야 해요.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은 민호가 중요해. 분이야, 나도 도울게. 내가 가진 돈 다 보태서라도. 민호가 종철 할아버지와 선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미워하고 의심했는데 이런 위험한 순간에도 저희를 도우려고 하시고. 민호야,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해. 갑자기 나타난 낯선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웠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진짜로 엄마를 아끼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질투심 때문에 못된 짓을 했어요. 분이 할머니가 결단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었다. 안전을 위한 마지막 예외를 택했을 뿐이었다. 다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분이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숨겨둔 통장들을 꺼내왔습니다. 30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모은 돈, 남편의 보험금, 그리고 조금씩 붙던 적금들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 전부 다 쓰면 안 돼요. 민호야,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분이 할머니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맹세해.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약속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맹세할게요. 다시는 절대 도박 안 할게요. 일자리 구해서 성실하게 살게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종철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오후 5시 성구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덩치 큰 부하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돈 준비됐어요? 분이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3천만 원 있어요. 성구가 돈을 세어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민호 씨와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된 거죠. 네, 하지만 민호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성구가 민호를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민호 씨, 다시는 우리 쪽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요. 알겠어요?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구 일행이 떠난 후 거실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지났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이 할머니가 종철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종철 씨, 떠나라고 했던 말 취소하고 싶어요. 분이 씨, 제가 주변 눈치만 보고 흔들렸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종철 씨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종철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분이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분이 씨 40년을 기다렸는데 이까지 시련으로 포기할 제가 아니에요.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제가 이제 진짜 새 사람이 돼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선자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분이야, 이제 진짜 행복해져. 내가 더 이상 방해 안 할게. 오히려 응원할게.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신림동 시장 골목에서 두 노인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엄마, 할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자도 분이야,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이 할머니와 종철 할아버지는 손을 맞잡고 신림동 시장 골목을 걸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8세와 70세,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은 늦게 와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때로는 주변의 반대와 편견이 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68세 분이 할머니는 4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으로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선자도 질투심을 버리고 진정한 우정을 되찾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기적을 선사합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족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68세 재회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분이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위험한 순간에 종철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키려고 온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연락을 끊기로 했어도 진짜 위험한 순간에는 달려와 준 것입니다. 챕터 8 용서와 새로운 시작. 성구가 떠난 후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분이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진짜 조금만 하려고 했어요. 200만 원만 따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돈 다 갚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2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된 거야?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잃으면 딸 수 있을 것 같고 또 잃으면 더 큰 판에서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고 종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도박은 그런 거야. 절대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어. 할아버지는 뭘 알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민호야. 분이 할머니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종철 씨가 너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할 말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종철 할아버지가 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분이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종철 씨,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집을 팔면 돼요. 제 집도 신림동에 있는데 작지만 2억 정도는 될 겁니다. 분이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종철 씨 집까지 팔 수는 없어요. 분이 씨, 저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노인이 뭐 그리 큰 집이 필요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선자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나가려다가 분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온 것이었습니다. 분이야,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아까 무서운 사람이 나가는 걸 봤는데. 선자는 종철 할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이 할머니가 선자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 민호가 도박으로? 선자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분이와 종철을 갈라놓으려고 소문을 퍼뜨리고 질투심으로 분이의 행복을 방해했던 일들 말입니다. 분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선자가 갑자기 울먹이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질투심 때문에 너랑 종철 씨를 갈라놓으려고 했어. 경로당에서 이상한 소문 내고 사람들한테 종철 씨가 너 재산 노린다고 말하고. 선자야, 종철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내가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 내 남편은 일찍 죽었는데 자식들은 강남 가서 연락도 안 하는데 너만 늦은 나이에 사랑까지 찾고. 선자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외롭게 사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정말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분이야. 정말 미안해. 분이 할머니가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야, 친구니까 걱정해 준 거 알아. 이제 됐어. 아니야, 안 됐어. 내가 너희를 갈라놓지 않았다면 민호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종철 씨가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줬다면. 종철 할아버지가 선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자 씨,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민호를 도와야 해요.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은 민호가 중요해. 분이야, 나도 도울게. 내가 가진 돈 다 보태서라도. 민호가 종철 할아버지와 선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미워하고 의심했는데 이런 위험한 순간에도 저희를 도우려고 하시고. 민호야,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해. 갑자기 나타난 낯선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웠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진짜로 엄마를 아끼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질투심 때문에 못된 짓을 했어요. 분이 할머니가 결단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었다. 안전을 위한 마지막 예외를 택했을 뿐이었다. 다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분이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숨겨둔 통장들을 꺼내왔습니다.
30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모은 돈, 남편의 보험금, 그리고 조금씩 붙던 적금들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 전부 다 쓰면 안 돼요. 민호야,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분이 할머니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맹세해.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약속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맹세할게요. 다시는 절대 도박 안 할게요. 일자리 구해서 성실하게 살게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종철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오후 5시, 성구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덩치 큰 부하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돈 준비됐어요? 분이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3천만 원 있어요. 성구가 돈을 세어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민호 씨와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된 거죠. 네, 하지만 민호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성구가 민호를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민호 씨, 다시는 우리 쪽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요. 알겠어요?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구 일행이 떠난 후 거실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지났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이 할머니가 종철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종철 씨, 떠나라고 했던 말 취소하고 싶어요. 분이 씨, 제가 주변 눈치만 보고 흔들렸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종철 씨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종철 할아버지가 분이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분이 씨 40년을 기다렸는데 이까지 치련으로 포기할 제가 아니에요.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신림동 시장 골목에서 두 노인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분이 할머니와 종철 할아버지는 손을 맞잡고 신림동 시장 골목을 걸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8세와 70세,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은 늦게 와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68세 제외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입니다.